요즘 TV나 뉴스를 보다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의 농촌에 가서 직접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농작물도 재배하며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한국은 한국만의 농촌 분위기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농촌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먼 나라까지 와서 일부러 시골로 여행을 떠나는 외국인들도 보이곤 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연은 무작정 한국으로 와버린 한 귀족 출신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출신이며 20대 초반인 세실리아라고 합니다. 지금은 강원도의 어느 시골에서 생활 중이에요. 처음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너무나 낯선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왜 이제서야 왔나라고 생각될 만큼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왜 머나먼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 여자 혼자 이 낯선 시골에 들어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1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한국의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며 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저는 스웨덴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를 소개할 때 귀족 출신이라고 하면 모두 다 신기해하면서도 거리감을 느끼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반응이 아무렇지도 않지만 제가 어린 나이였을 땐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 거리감으로 인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친구들도 골라서 사귀어야만 했어요. 엄격한 부모님은 아무나 만나게 하지 못하게 하셨죠. 그렇게 2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연한 줄로만 알고 있었기에 저도 현실에 수긍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한국의 어느 TV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저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바로 한국의 시골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시골에 며칠 동안 머물면서 손수 밥도 해먹고 낚시도 하며 농작물도 수확하는 모습을 보고 왠지 모르게 가슴이 뻥 뚫리는 것만 같았죠. 그런 인연으로 해당 프로그램과 더불어 한국의 모든 시골 체험 프로그램을 다 봤습니다. 정말 매력이 있더라고요. 여유로운 동네 분위기와 동네 어느 사람을 만나도 정감있게 대해주는 모습. 또한 연예인들이 먹는 음식들도 어쩜 그렇게 맛이 있어 보이던지요. 저는 성인이 된 기념으로 부모님께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자고 했어요. 물론 보수적인 부모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유럽 선진국가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한국으로 가자고 하니까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셨죠. 저는 평생을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어요. 아마 한국의 시골살이 프로그램을 보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도 곧 있으면 성인이 되는 나이였고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 또한 지쳐 있었어요. 저의 친구 중 한 명도 귀족 출신이 있는데요. 그 친구에게 저는 물어봤어요. 너 혹시 한국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니? 물론이지. 나는 한국에 다녀온 적도 있어. 제 친구 역시 저와 같이 구속되는 삶을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친구의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 같지 않았나 봐요. 친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가볼 곳이 많아. 서울도 좋지만 나는 산이나 바다, 지방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았거든. 딸기 따는 체험도 하러 갔었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 한국의 딸기는 엄청 크고 달더라고. 나는 조만간 한국으로 혼자서 가볼 생각이야. 충격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 혼자서 스웨덴을 떠난다는 생각을 한 친구의 모습이요. 저는 이대로 살다가는 나중에 결혼도 부모님이 결정해주는 사람과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 지긋지긋한 스웨덴을 떠나기를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에게 말씀드려봤자 무조건 반대하실 건 분명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서 한국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동안 한국의 프로그램을 보며 한국어를 조금이나마 배우긴 했지만 그 실력은 어디 가서 차마 한국어를 한다고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더군요.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만 컸을 뿐이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국으로 가고 싶었어요.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요. 바로 부모님께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다른 유럽도 아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한국으로 공부하러 떠난다고 한다면 보내주지 않으실 게 분명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아빠, 저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한국 진출을 도모하고 있고 그에 따른 한국어가 가능한 인력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인데요. 한국으로 1년 동안만 어학연수를 다녀와도 될까요? 물론 아빠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비록 거짓이긴 해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고 싶은 게 생겼고 또한 처음으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였는데
이토록 차갑게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이번 한 번만 제 뜻대로 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흥분하면서 부모님께 대들듯 얘기하는 저의 모습을 본 게 적잖이 충격이었나 보더군요. 딱 1년만 다녀오라고 하시며 저의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저는 서울의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하게 되는 학생이 되었죠. 처음에 한국에 온 계기는 단순히 시골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온 것인데 서울에서 사는 것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24시간 제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도 수많은 가게들은 영업을 하고 있었고 어딜 돌아다녀도 환하게 켜진 가로등 불빛 아래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었어요. 한국 TV 프로그램에서 그토록 많이 봐왔던 한식들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고생했던 것은 바로 한식의 매운맛이었어요. 스웨덴의 음식은 대부분 매운 음식이 없거든요. 하지만 한국어학당을 마치는 1년이 다 될 때쯤엔 떡볶이를 제일 잘 먹을 정도로 매운맛에는 적응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면서 정말 많이 늘었어요. 한국인 친구들이 많이 도와준 것도 있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서울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 온 목적은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동경했던 한국의 시골살이를 해보겠다는 그 다짐 말이죠. 1년의 어학당 과정을 마치고 저는 그동안 알아봤던 농촌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다고 해도 과연 무얼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농사는 해본 적도 없고 할 줄 아는 요리라고는 계란 프라이와 라면 끓이기 정도인 저였으니 말이죠. 역시나 처음부터 아무 계획도 없이 시골에 내려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인터넷으로 알아본 귀농 체험을 먼저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2주 동안 한 농가의 일거리를 도우며 지내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에게 딱 안성맞춤인 것 같았어요. 따뜻한 봄이 왔을 때 저는 강원도의 한 산골에 위치한 마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좋았어요. 흙냄새와 산의 맑은 공기 그리고 너무나도 여유로운 농촌의 모습은 제가 꿈꿔온 시골 체험의 좋은 시작을 알려오는 듯했습니다. 제가 머물 집에 도착해서 집에 계신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아이고, 금발 머리 아가씨가 왔네? 아니 대체 여기까진 어떻게 온 거야?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실까? 밥은 먹었어? 저를 보자마자 아주머니는 끊임없는 질문 세례를 하셨어요. 하긴 당연한 반응이었죠. 여자 혼자서. 그것도 금발 외국인이 농촌 체험을 하러 왔다는 게 말이죠. 저는 아직은 어색한 한국어로 대략적인 제 상황을 설명해드렸어요. 그러자 안쓰러우면서도 기특하다는 표정으로 웃어 보이시더군요. 저는 제 방을 안내받고 들어가서 짐을 풀고 나오는데 엄청 향긋한 냄새가 거실을 꽉 채웠습니다. 어머니, 이건 무슨 냄새예요? 아, 이건 냉이로 만든 된장국이야. 3월부터 제철인 나물인데 향이 너무 좋고 맛도 좋아서 한국인은 주로 된장국 같은 요리에 넣어서 먹거나 무침 요리로 만들기도 해. 와서 먹어봐. 처음 먹어보는 냉이 된장국은 정말이지 향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외국인은 한국의 향신료에 거부 반응을 나타낸다고 들었습니다. 마늘이 그 대표적인 식재료죠. 마늘, 깻잎, 고수 등 외국인은 냄새조차 맡기 싫어하는 그런 음식들이 저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 몸무게가 조금 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아주머니께서 주신 첫 식사를 마치고 저는 아주머니 소유의 비닐하우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농작물을 수확 중인 아주머니는 저에게 오이고추를 재배하는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저에게 한번 먹어보라고 하시더군요. 아무리 한국에 먹을 것을 좋아하는 저였지만 주렁주렁 달린 고추를 따서 먹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아주머니께서는 농약을 쓰지 않고 키우고 있고 또한 오이고추는 전혀 맵지 않다고 하시면서 걱정 말고 먹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오이고추를 하나 따서 옆에 수돗물에 씻어서 한 입 베어 먹었는데요. 어쩜 그렇게 아삭한 소리가 청량하게 나는지요. 하나도 맵지 않고 오히려 상큼한 맛은 배가 부른 저희 식욕을 다시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날의 시골 체험이 시작되었고 해가 질 무렵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차려준 저녁밥이 그렇게 꿀맛이었어요. 사실 별다른 반찬은 없었지만 아주머니의 음식 만드는 실력에 감탄하며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저는 제 방의 잠자리에 누우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온 이유는 스웨덴에서 봐왔던 TV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한국의 시골을 즐기는 장면을 동경해서 온 게 제일 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상 실제로 와보니
농사일을 돕고 시골 아주머니의 정을 느끼며 좋은 자연경관 속에서 살아가는 건 제가 TV에서 봐왔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되더군요. 평생을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게 뻔한 제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한국의 시골에 오게 되어 농사일도 하고 그 농사 지은 것들로 요리해서 먹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농사일에 소질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 시골 체험이 끝난다면 아마 저는 스웨덴으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포근한 정과 저 자신을 정화해주는 듯한 자연, 그리고 몸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한식, 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진 않을 생각이거든요. 지금도 스웨덴의 부모님은 저에게 연락하고 계세요. 어학연수가 끝난 지 한 달이 넘어갔는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고요? 저는 곧 말씀드리겠지만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더라도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웨덴에서 온 세실리아 씨의 사연을 함께 봤는데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실리아 씨의 사연에 대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